인권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시가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권 영향평가제를 올 하반기에 시행합니다.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김수아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 모시고 그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인권영향평가제 어떤 시책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광주하면 인권도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인권적인가라고 광주 시민들이 실제로 느끼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인권영향평가제는 행정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나 규칙을 만들 때, 그리고 시가 정책을 추진할 때 그것이 시민분들의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하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고쳐서 시민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광주시가 최초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네, 인권영향평가제가 도입된 계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시는 현재 행정기관이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때 구제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인권 옴부즈맨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대처를 하게 되는, 즉 사후적 권리 구제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는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로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이후 광주시 행정이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네. 인권 제도의 측면에서 광주시는 전국 최초가 많습니다. 2010년도에 인권 전담부서를 최초로 만들었고요. 네. 2012년도에는 인권 조례와 그다음에 인권 헌장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 공무원분들 중에서는 인권 행정이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 그리고 인권 행정이 저희 부서만 하는 일이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신데요. 네. 인권 영향평가제가 시행된다면 시민들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면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인권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일을 하실 때 인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그럼 인권영향평가제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례에 도입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인권 영향평가가 실시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공공건축물인데요. 예를 들어서 시가 공공도서관을 새로 짓는다고 했을 때 주로 사용하실 시민분들의 의견을 청취했는지, 그리고 장애인, 노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구성을 하였는지 등등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도시계획, 즉 제도나 정책은 시민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한번 수립되고 나면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는 인권 영향평가제를 통해서 수립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권리가 검토되고 보장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시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어떤 일을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님이 6월 항쟁 30주년 기념사에서 우리의 과제는 다시 민주주의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일상의 삶에 뿌리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저희 시는 시민들의 인권의식 그리고 민주의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인권 교육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시민 참여와 자치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그 예로 마을 주민들 스스로 인권을 생각해보고 실천해 나가는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그다음에 시민분들이 직접 일상의 삶의 곳곳을 체크해보고 개선점을 자연해 주시는 광주 인권지기 활동을 5개 구청과 함께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인권지기는 꽃처럼 아름다운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네, 앞으로 더 나아진 또 활발한 활동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